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대선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대선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전화를 받은 안철수가 뭐라고 처음 얘기했을까요? 그게 궁금하죠. 대리인끼리 먼저 논의하자. 그 다음에 3시간 후에 단일화 접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이러고 저러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고 저런 얘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아니 단일화를 깨자. 이재명이가 묻지마 정권교체 넘어서자 하고 직접 구애를 하고 안철수가 왜 이러는가? 선거 때마다 왜 이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좀 야속하다고 할까요? 나는 이 안철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항상 그를 평가하고 그를 옹호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이준석이가 자꾸 장난을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일화를 깨버린 장본인이 지금 이준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과 안철수입니다. 솔직한 심정은 이 두 사람은 정치에서 은퇴를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정치에서 떠나줘야 될 사람이 안철수와 이준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소위 정권교체를 이렇게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의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것은 웬일일까요? 단일화 시간만 끌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단일화 시간 끌었는데 뭐 피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는 단일화 시간 많이 끌은 윤하고 또 정권 교체와 거꾸로 간 안 이런 제아의 사설이 나왔습니다. 물론 두 사람을 다 비판하는 것이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정권 교체와 거꾸로 갔다 이렇게 거꾸로 간 사람이라고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자, 지난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여론조사 단일화 방안을 제안한 지 일주일 만에 결렬 선언했습니다. 근데 안 후보가 제시한 그 여론조사는 말이죠. 지금 지지율이 40대를 넘나드는 소위 윤석열 후보와 지지율 10%를 갖다가 하는 소위 4분의 1인데 그냥 역선택 방지를 갖다 조항을 설치하지도 않고 그냥 역선택하게 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하자고 제안한 것부터가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게 아니다라고 설득하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장치를 해야 됐는데 자꾸 이준석이가 거기다 뽐뿌질을 했습니다. 어떻게? 손오공의 손바닥에다가 저 부처님 손바닥이 손오공이다 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딱 자기 페이스북에 놓고 그 밑에다가는 그 다음에는 연결은 되지는 않았겠지만 또 안철수 비판을 계속 그런 글을 써댔습니다. SNS로. 약을 올렸죠. 약을. 그걸 보면서 저 안철수를 향한 그 철딱선이 없는 이준석의 그 야만적 행동을 보면서 이러다가 이거 판 깨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판을 깨는데 가장 기여했습니다. 아주 판을 깬 주역이 이준석입니다. 네. 그런 안 후보가 분노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 부인이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지사도 안 돼. 네? 총리도 안 돼. 무엇도 안 돼. 자, 이재명
이 그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총리라도 금방 줄 듯 하지 않습니까? 네. 참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고 이제는 윤석열만을 생각하고 윤석열을 승리시키는 길로 나가는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지금은 현재로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설들입니다. 네. 다수 국민이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것, 이 각종 여론조사 통해 가지고 다 확인되고 있지만 이 후보들은 변변히 협상조차도 하지 않은 채 단일화 카드를 깨버렸습니다. 단일화 카드를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또 제시한다는 단일화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역선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역선택. 역선택 트라우마가 바로 그 장본인이 이준석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역선택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역선택이 아니었다면 그가 어떻게 해서 여론조사에서 나경원이나 또는 이 보수 원로들, 당대표감들을 전부 다 물리쳤겠습니까? 그게 비극입니다. 그게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을 윤석열 후보가 잘 딛고 지금 넘어갑니다. 이길 겁니다. 윤 후보는 안 후보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에 제대로 답은 못하면서 그냥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또 아쉬운 점도 있다. 바로 그 점은 뭐냐? 바로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는 여론조사.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 우르르 다 들어와가지고 그건 당연히 안철수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 카드를 내서 지금까지 야당의 대표 주자로서 해온 윤석열 후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것은 바로 당대표 이준석이가 들어온 방법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누가 한번 역선택이라는 그 쓴맛을 봤으면 됐지 두 번 정권 교체까지 그건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 후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 아쉬운 점이 좀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차라리 그걸 딱 자기 스스로가 안철수가 그 장치를 하고 하자라고 했든지 아니면은 또 대선 후보 대통령을 뽑는데 무슨 여론조사로 대통령을 뽑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장이고 뭐는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지자체는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여론조사로 뽑는다는 거 그거는 발상이 저는 상당히 조금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한번 가서 한번 그래 보십시오. 안철수가 이재명이라고 할 때도 만약에 한다면은 자 여론조사로 합시다 하면 이재명이 하겠습니까? 저라도 가서 거기 투표하는데 안철수 투표를 역선택을 해줄 겁니다. 역선택을 방지 조항을 넣지 않고 여론조사 하자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여론조사로 대통령 뽑자는 그 발상도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뭔가 자리라든가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모든 것을 크게 국민의힘이 좀 내주면서 합당을 해라. 이런 방향으로 저는 항상 얘기해 왔는데 다 불발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4,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의 그 여론조사 요구가 무리하게 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권 지지층에 의한 조직적인 역선택 그거는 거의 100% 우리가 가상할 수 있습니다. 가정할 수 있다고. 100% 역선택할 거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바뀐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안 후보 측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논의를 깊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하여튼 안 후보가 스스로 주저앉기를 바라면서 있었던 그런 경향도 좀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준석에 계속 조롱을 하고 안철수를 약 올린 것 막 그런 부분 그것을 김미경 그 여사가 참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언론에 언뜻 비치기도 합니다.
다른 정치 세력과 연대라든가 협력 없이 권력을 독차지하겠다는 오만한 그런 생각들을 갖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조선일보 사설자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후보는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이를 제어 통제를 왜 못했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국민의당 측에서 나오죠. 근데 상황 논리로 생각해 보면 이준석이가 깽판을 지금 여기 당에 있으면서 윤석열에게 찬물을 끼얹은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인내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인사권이 있다면은 하겠는데 지금 제명하는 것 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윤 후보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 후보는 그저 묵묵히 참고 이 길을 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단일화, 상대방에 대한 단일화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참 섭섭함과 아쉬움이 남는 것은 아마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56%의 국민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가슴을 쳤을 겁니다.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안 후보는 더 좋은 정권 교체와 구체제 종식, 국민 통합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제안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정권 교체와 구체제 종식, 국민 통합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단일화를 제안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 순간에 그렇게 그냥 뭐 특별 기자회견을 한다길래 뭐 무슨 말인지를 봤더니 설마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선언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윤 후보가 회동을 제안했을 때 최소한 안철수는 만나서 협의하는 진정성 꼭 보였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안 보였다는 것, 안철수 후보가 그가 갖고 있는 그릇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신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깨고 정치적 명분까지 무너뜨린 일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정권교체, 구체제 종식, 국민 통합의 길을 가야 한다. 단일화, 그러면서 단일화 제안했잖아요. 정말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안철수 후보가 선택을 한 겁니다. 윤 후보가 회동까지 제안하고 전화를 해서 만나자. 그럼 최소한 만나서 협의하는 진정성까지 보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내 길을 간다? 내 길 가십시오. 누가 못 가겠어요.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게 문제죠. 국민이 보는 길이다. 가려면 가봐라. 뭐 그 자기 마음대로 여태까지 살아온 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죠. 안철수가 생각할 때 이 국민의힘에서 왜 이준석을 내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를 내칠 수가 지금 없는 입장 아니냐 이거. 아니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대표로 뽑혔으니까 여기서 나중에 제명시키는 과정은 당원들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선거 과정, 급박한 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무리를 대선 후보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은 100%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윤석열 후보는 정말 어려운 길을, 인내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누구라도 윤석열 후보처럼 그렇게 인내심이 있는 견인주의자처럼 행동을 해서 그 리더십을 잘 보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저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품격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모든 것이 숙성되어 있는 분. 우리는 그런 점을 높이 평가를 해야 되고 꼭 정권교체를 이렇게 해내야 됩니다. 물론 단일화 협상이 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윤 후보 선대위에서 톱다운 방식을 지금 언급하면서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는 말이 그 말인데 할 때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어야 하느냐? 야권 단일화 안 됩니다. 이 야권 단일화가 아니고 이제는 그거는 소망이고 지금은 윤석열 필승,
지금 그 시스템으로 이 며칠을 이겨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올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56% 국민들,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저께 보았습니다. 안철수의 선택이 얼마나 졸렬하고 이 정권 교체의 길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거꾸로 갔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두 눈을 뜨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3월 9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권 단일화를 위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야권의 정권 교체, 바로 이것입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바로 이겁니다. 단일화 저는 뺐습니다. 될 때 되더라도 그거 뭐 잘 되겠냐? 그걸 믿고 있다가 하늘의 정을 맞을 수는 없다. 하늘의 뜻이 지금 국민이고 국민의 뜻이 바로 정권 교체인데 그 야권이 단합해서 정권 교체 길을 가는 것,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네, 생각합니다. 자,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그것이 국민의 지금 답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